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비출. 자, 너무 기니까 그냥 도시군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부터 시군까지를 말하고, 여기 이제 장이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들어가면 이제 도시군수 합시다. 너무 길어버리니까 우리만의 약속을 좀 하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 즉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허가 대상 행위 이렇게 나오죠? 자, 잠깐만요. 선생님들,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뭐냐면 개발행위예요. 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허가받자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 나와요, 안 나와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의 허가받자 나오나요?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도시군수의 허가받자 이렇게 다 끝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돼. 제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면 이 국토를 계획 잡는데 이 단위가 전국토를 단위로 해는 게 아니고 도시군을 전국토에 보면 전부 다 바둑판처럼 도시군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죠? 따라서 도시군별로 각종 계획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종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예 안 나옵니다. 정리 가능해요? 무조건 국토계획법률의 허가권자는 누구로 나와요?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국토계획법률은 허가권자가 무조건 누구로 나온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도시군수로 나온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예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뭐냐면 땅 건드리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그래. 땅을 건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임야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임야를 마음대로 파헤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이게. 개발행위. 자, 그래서 땅을 어떻게 건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건드려요. 제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건물 토토토로 갈 겁니다. 토토토 이렇게 건물 토토토 이렇게 갈 거예요. 건물 토토토 형태로서 땅을 건드려요. 자, 건축물 건축. 건축물을 건축할 때 땅 건드려요? 건축물 건축할 때 땅 건드리나요? 건드리죠. 땅 위에다 짓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땅 위에다가 공작물 설치한다. 공작물을 설치할 때 땅 건드려요.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개발행위라고 해요. 물건 쌓아놓기, 물건 쌓기, 물건 쌓기입니다. 물건을 적치하는 거죠. 쌓아놓는 거. 1개월 이상, 1월 이상 시골에다가 농림지역은 제외하고 물건을 쌓아놓는다. 땅을 건드려요. 임야에다가 시멘트를 갖다가 한 5트럭분을 쌓아놔요.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시멘트 보가 이제 터져서 그게 뭐 지표면을 덮어버리면 또 굳어져 버리니까 또. 자, 물건 쌓아놓는 거 일단 허가받자. 땅 위에다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땅을 건드리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 책을 보겠어요. 책을 볼 겁니다. 이따가. 형질 변경할 때 땅을 깎아낸다. 또는 더덕기, 쌓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땅을 건드리는 행위들 전부 다 개발행위입니다. 허가받자.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석 채취하는 행위.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돌집을 짓기 위해서 저기 강원도 소양강댐 그쪽으로 가가지고 돌멩이 몽돌을 요만한 몽돌을 갖다가 5트럭분을 갖다가 이게 실어와요. 좀 떳떳하게 돌멩이를 실어온다.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 좀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죠. 예, 그거 할 때 개발행위예요. 그거 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기에다가 돌멩이 5트럭분을 다 두드려 맞아요. 그걸.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거. 자기 멋대로 분할한다. 허가받자. 자, 다음 중에서 국토기법령상 개발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쭉 써놓고 토지 합병으로 딱 써놨어요. 토지 합병은 개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합니다. 개발행위라 하면 건물 토토토. 개발행위라 하면 건물 토토토를 말한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도시군수에 허가받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예. 자, 허가 대상 행위. 박스를 봐요. 도표. 자, 건축물에 건축 공작물에 설치 나왔죠? 이 두 개를 묶어요. 묶어서 제가 이제 건축물에 건축 공작물에 설치해서 자료에 쓴 겁니다. 건축물에 건축해서 건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물건 쌓는 행위 잘 밑에 보세요. 이거 물건 적칩니다. 물건 쌓는 행위 물에 동그라미 쳐요. 건물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토토토 들어갈 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토자 동그라미, 토속 채취해서 토에 동그라미, 토지 분할, 토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됐어요. 건물 토토토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죠? 됐어요? 또 질문하면 틀린다. 한번 볼까요? 네. 그건 농지법에서 농사짓기 위한 거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뭐요? 쌓는 거죠? 그거 나와요. 성토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농사짓기 위한 객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봐요. 우리, 자, 요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봐요. 이거, 잘 봐요. 오늘 건물 토토토 할 때는 개발행위죠? 허가 받아야 돼요. 네. 건축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 건축 허가 받아.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 한 얘기가 있어. 자기 틀을 벗어야 된다니까.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젊으신 분들은 건물 지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습니다. 그대로 입력돼요. 아는 게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아닌데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요.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전문가의 냄새가 납니다. 바로 점수가 나와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얘기 해도 몰라. 예. 자, 그냥 따르기만 해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자는 대로 해. 하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저기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요. 이 아파트 여기 높은 아파트 지어져 있더만. 한 30층 아파트. 신구 아파트인가? 예. 이 아파트 짓는 거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 아니에요? 옳지, 개발행위다. 개발행위요. 땅 건드리잖아요. 건물 짓잖아요. 건축물이잖아. 개발행위요. 허가 받자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따르세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개발행위 허가받자. 자, 봐요. 자, 왜 건축 허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냐면, 소양강 쪽으로 가는데, 우리 용지면 쪽에,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여기 임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자가 임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임야입니다, 임야. 지목이 임야예요. 여기 이제 구인중개 사무실을 전주에 두고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려고 그래요. 허가관청에 가가지고, 갑이라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에다가 임야가 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단독주택 겸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내줄 수 있어요? 하면, 담당 공무원이, 아, 이거 건물 짓는 땅이요? 하고 대화를 안 해줘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낼 수 있어요? 제가 단독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아낼 수 있어요? 하면 그게 어딘데요? 하고 이 얘기를 해줘요. 전문가의 냄새가 납니다. 건축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아예 대화를 안 해줘요. 아, 건물 짓는 땅이 이게? 무슨 개발행위 받아야 됩니다. 좀 안 해주죠. 안 해줘요. 지금. 받았다 합니다. 뭐가 지금. 자, 건물 지을 때 무슨 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제가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무조건 건물 지을 때 무슨 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예. 자,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봐요. 자, 건축물의 건축을 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 말 나오죠? 자,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할 때 건축 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자, 됐어요.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보세요. 자, 토지 형질 변경 봤어요? 절토 동그라미, 성토 동그라미, 정지 동그라미, 포장 동그라미 칩니다. 자, 절토. 뭐 하는 걸 절토라고 해요? 땅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 깎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절토입니다. 땅을 깎아내는 거. 절단하는 거. 그 다음에 성토. 땅을 이렇게 쌓는 거, 더듬기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자, 정지가 뭐예요? 정지. 그렇죠. 평평하게 고르는 거. 우리 이제 무슨 아스팔트 빨 때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아스팔트를 갖다가 이렇게 도로 위에 트럭이 와서 쌓아놓죠. 그러면 이제 롤러가 가면서 정지 작업을 해 들어갑니다.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입니다. 자, 포장입니다. 포장. 이 포장이 뭐예요? 아스팔트 포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콘으로 이렇게 또는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뭘 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포장하는 게 뭐 책보로 싸는 거 아니에요? 이 포장이 이제 아스팔트 포장, 이게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개념을 해요. 땅 위에다가 뭘 발랐다 하면 이게 바로 이제 형질 변경입니다. 포장이네 해당이 되니까. 여성분들도 얼굴에 뭐를 바르면 메이크업을 심하게 키메라처럼 했다 하면 그것도 얼굴에 형질 변경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때도 이제 남편분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자, 이 포장되는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밑줄 거예요. 방중 메이크업입니다. 자,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돼요. 개발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온가 X인가 보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유 수면의 매립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OX. X. 공유 수면 매립하는 것도 형질 변경하는 거다. 개발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 있죠?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보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이 말 나와요? 그죠? 경작을 위한 것은 좀 제외하자. 경작을 위한 거. 우리 논을 갖다가 좀 더듬기를 해서 뭐 객도 작업을 해가지고 좀 성토 작업을 해서 밭으로 쓰겠다. 뭐 이런 건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해 들어갈 수 있어요. 시골에서 그런 짓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일을.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하겠습니다. 자, 토석을 채취하는 거 개발행위예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이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자, 밑줄 그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제외한다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말은 자 제대로 해석 한번 해보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제외한다. 그 말 이해해요? 네가 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이해 안 간다. 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요. 가는 척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가는 척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요렇게 이 부분을 갖다 깎아요. 깎으면서 이게 사도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돈을 내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절토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쌓지 성토를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냈어요. 이렇게 받아내면 잘 보세요. 이걸 깎아내면서 토속이 채취되잖아요. 그러면 이 편에서 또 한 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야. 아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냥 안 받는다 이 내용이요? 내용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가로 열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이 말 나왔죠? 예. 자 밑줄 한번 그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고 건축법 적용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국토기법률의 개발행위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분할에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써요.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 분할이라고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 분할 이렇게 한번 써놔요.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 분할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자 1번 봐요.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그어놓고 이걸 뭐라 그런다? 시골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골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 분할입니다. 자기 멋대로 토지 분할하는 거예요. 자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받자. 자 동그라미 2번 3번 딱 묶어요.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 있죠. 조각내는 경우.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 밑줄 그어요. 분할 제한면적 미만 밑줄 그었습니다. 분할 제한면적 이게 대지 분할 제한면적 미만이거든요. 분할 제한면적 미만이야 이상이야? 미만이다. 분할 제한면적이 뭐냐 다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체킹만 하자고요. 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관계 법령에 인허가 등을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토지 분할. 너비 5m 이하로 토지 분할 밑줄 거예요. 5m 이상이야 이하야? 이하죠.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지 말라. 굳이 조각내겠다면 허가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밑에 제일 밑에 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밑줄 긋습니다. 여기는 뭐가 빠져 있어요? 농림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기구라든지 농작물을 야적해 놓을 수가 있죠. 따라서 농림지역 써놓고 X 농림지역 빠진다는 거 농림지역 써놓고 X라고 써놔요. 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그러니까 물건 쌓아놓으려면 반드시 영역을 표시해야 돼요. 자 영역 표시하지 아니한 곳에 이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자 물건 쌓아놓는다 하면 허가받자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다시 한번 가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누구 허가예요? 도시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 간단하게 틀만 한번 제시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포크레인이고 삽이죠.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떠올려야 돼요. 그림으로. 이렇게 드는 걸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땅을 건드리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도로 낸다. 전주시에서 뭐 학교를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 전주시에서 도로를 이렇게 낼 때 한번 봐요. 땅 건드리죠? 그것도 개발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전주시에서 땅을 건드릴 때는 허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에? 전주시에서 땅을 건드릴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꼭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틀려. 안 받는다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169쪽. 169쪽. 도표 위에, 제일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나오죠? 이거거든.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냐? 질문하지 않긴 다 기본서 할 때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땅 건드릴 때는 또는 정부에서 땅 건드릴 때 이런 때는 개발행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잡는 거야.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할 때 건물 토토토 이런 것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집이 뜬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자, 그렇게 잡고 자, 다 할 거니까 이문서 단계에서는 그냥 한번 이게 쭉 한번 정리하는 것 정도만 해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예. 자, 170쪽을 갑니다. 170쪽. 170쪽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2절 나오죠. 허가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와요. 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 신청서 밑줄 긋고. 자, 02번에 처분기한 나오죠. 처분기한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조건부 허가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조건 붙인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중간검사 제일 밑에 05번에 중간검사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정도만. 자, 간단하게 틀을 제시하면 자, 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제가 항상 이게 제가 이거 할 때 개발행위 할 때 평창군을 예를 들었습니다. 평창군에 지금 2018년에 이게 동계 올림픽이 열리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열려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런 갑이라는 자가 임야를 사들입니다. 임야를 사요. 여기에 임야를 갑이 삽니다. 얼마 정도를 사느냐? 3,000제곱미터 정도를 사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펜션을 10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10채를 지으려고 해요. 갑이 임야를 사가지고 펜션을 10채 지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어치면 이 갑은 지금 펜션 짓는 거니까 땅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은 뭐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땅 건드리니까. 내용돼요? 자, 누구의 허가를 받는 거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받는데 허가 신청서 양식이 있겠죠? 신청서를 갖다가 제출합니다. 갑이 요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제출하냐면 이 계획서를 제출해.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땅 건드릴 때, 펜션 지을 때. 자, 이 계획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게 유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잘 들어봅시다. 그럴 것 같다라고만 이해해요. 예.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도로가 여기 있는데 지음로까지 설치해야 돼요. 이것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전기 공급 설비, 그 다음에 통신, 뭐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걸 설치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걸 설치하려면, 이 지음로 설치하려면 여기까지 사용 권한이 확보돼야 된다고. 그렇겠죠? 이걸 갖다가 차로 진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저걸 갖다가 설치하기 위한 이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해 줘야 됩니다. 필요 용지를 확보하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확보하자.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여기서 발파 작업하면서 막 돌멩이 튀고 그러는데, 유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또 쳐야지. 자, 그래서 유해 방지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유해 방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분진 날리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지도 해놓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가야 돼. 계획서가. 환경오염을 갖다가 방지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간다고. 자, 잠깐. 우리 여기서 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신규 아파트 지을 때 이런 계획서들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야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흔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레미콘 차량이 이렇게 통과할 때 정문 쪽을 보면 물웅덩이를 딱 만들어 놓죠. 분진 날리지도 않도록. 그 계획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 해놓고 이렇게 조경등도 해놓겠습니다. 조경, 경관 이런 일을 갖다가 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같이 제출한다고. 같이 제출해주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데 이때 떨어지는 게 15일이에요.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시임이나 협의 기간이 있었다면 이런 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임이나. 그러니까 시임이나 협의 기간을 포함한다면 15일이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15일 이내에 어떤 경우라도 협의심의 이 기간을 포함해서 15일 이내에만 딱 해 들어가야 되는 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속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더 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행정청의 재량성이 다분히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허가는, 건축 허가는 제가 건축법에 가면 기속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기속행위. 제가 이제 기속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재량행위.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 딱 맞기만 하면 행정청의 재량성이 인정이 안 되고 기계적인 처분을 즉각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걸 기속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허가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이걸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게 재량행위예요. 이게 기준에 맞으면 해줘야지. 아니 기준에 맞는데도 뭐 안 해주는 게 있어. 이런 걸 재량행위라고 그래요. 행정적인 재량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이게 바로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려운 표현이네요. 재량행위.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예요. 기준에, 허가 기준에 맞다 하면 무조건 처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기준에 맞는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부가 가능해요. 요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게 특이하죠. 그게 건축법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이 재량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나와요. 네, 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다면 내가 허가 내주고 안 한다면 나 허가 안 내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 허가는 그게 없어요. 건축 허가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기속행위니까 기준에 맞으면 기계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따라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점은 있어야 돼. 없다라고 뜬다고.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량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이런 걸 조건부 허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조건부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진짜 할 거지. 안 하면 내가 안 내주고 한다면 내줘. 조건을 붙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 위에 나오는 조건부 허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준공검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공검사를 한다. 자, 준공검사를 하는데 누가 준공검사권자냐? 허가권자인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준공검사권자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잠깐만 다시 한번. 개발행위 허가는 이 허가 대상이 뭐였냐면 저기죠. 그래서 건물 토토토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쌓아놓는 거.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죠. 토지 분할. 그렇죠? 물건 쌓아놓기, 물건 적치입니다. 물건 쌓기, 쌓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야 돼요. 5가지를.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받자 그렇죠? 그런데 준공검사의 대상은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물건 쌓아놓는 거하고 요건 중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중공검사 대상은 딱 세 가지만 중공검사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물의 건축하고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 채취입니다. 토속 채취. 이게 바로 중공검사 대상이에요. 입문서 단계에서 여기까지. 개발행. 입문서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다시. 자, 우리 봐요. 이마에다가 개발행위를 합니다. 펜션 짓겠다 그랬어요. 건축 허가 받는다. 개발행 허가 받는다. 개발행 허가 받는다. 요때 허가처분 불허가처분은 며칠에 떨어지는 거다? 15일에 떨어지는데 뭐를 심의협의기한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면 넘어질 수도 있다. 자,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적 행정처분으로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이래라 저래라 해요. 행정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원래 할 수 없는 게 건축허가.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처분이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래라 기준에 맞는데도 저래라 해. 이게 바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특징. 자, 그래서 허가권자가 이제 도시군수만 되는 것이고,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 받는데, 도시군수가 그대로 개발행 허가권자가 준공검사를 한다. 그런데 허가 대상은 건물 토토토 5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만, 준공검사 대상은 3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0쪽. 자, 170쪽을 보면, 허가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오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갑이라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자, 비준만 한번 그어볼까요? 기반시설을 설치. 뭐 이유는 아닙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유해 방지 밑줄, 환경 오염 방지 밑줄, 경관 조경 밑줄 관한 계획서 네모 이걸 첨부해서 신청서 네모, 신청서와 계획서를 함께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도시군수죠. 자, 거기까지만. 나머지 필요 없고 처분기한 밑에 가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야죠.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도시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15일입니다. 15일에 동그라미 치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개발행위 허가 처분 기간이 며칠 이내에 떨어지는 거예요? 15일 이내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오른쪽 위에 조건부 허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수. 쭉 밑줄 그어놓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자, 기반시설을 설치 밑줄 그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유해 방지 밑줄, 환경오염 방지 밑줄, 경관 조경 밑줄 그어요. 계획서의 내용이죠. 계획서의 내용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 계획서 내용대로 조치를 할 것을 제일 끝에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밑줄 별표.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쭉 밑에 중고검사 갑니다. 중고검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중고검사를 받아야 한다. 잘 보세요. 재료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토지 형질 변경 밑줄 동그라미 2번, 토속 채취 밑줄 동그라미 3번. 3가지입니다. 자, 여기 봐요, 선생님들. 여기 물건 적치 쌓아놓는 거 하고 토지 분할 이건 빠져있죠?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건데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물건 쌓아놓는 거 하고 토지 분할하는 건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아, 중요하다. 자,
자, 개발행위를 끝냈을 때는 다시 개발행위 허권자한테 도시군수한테 중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됐어요? 다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자, 172쪽에 거기 보니까 제일 위에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다 하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밑에 2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제일 밑에 하단부에 03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가서 175쪽 갑니다. 자, 175쪽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표현 나와요? 단계별 집행계획. 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01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밑줄 한번 그으십시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176쪽 갑니다. 176쪽을 보면 자, 01번 행정적인 시행자 나와요? 밑줄. 02번에 비행정적인 시행자 나와요? 밑줄. 01번과 02번 행정적인 시행자, 비행정적인 시행자를 앞에서 묶어서 연결해서 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시행자라고 써놔요.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이렇게 나와요? 실시계획에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예. 자, 쭉 넘겨서 178쪽 나 없다 그래. 좀 바쁠 때 꼭 전화가 와. 없다 그래요. 178쪽 제일 밑에 중공검사 나와요? 중공검사에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해놨어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책에도 있으신 분들은 책에도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문서 하루 완성들 선생님들 그거 오픈되어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셨어요? 계속 지금 주택법까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거 들으셔야 돼요. 1, 2차 통차 합격하신 분들 10번 이상 들었어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냐? 공법에서 인문서 하루 완성 쫙 들어봤다는 거야. 1, 2차 통차 합격생들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 5월부터 바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더 했다는 건데. 자,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학원 올 때 휴대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학원에서 오픈되어 있으니까 계속 듣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 안 되면 산책할 때 또 그거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또 잠이 안 올 때 또 한 30분간이라도 듣고 좀 주무시고 자주 들으십시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포크레인하고 사박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뭐가 떠올리냐면 땅 건드리는 거, 공사하는 거 막 이런 게 떠오르죠? 이런 모습이 떠올라야 돼. 이게 넓은 의미로서 개발행위입니다. 이 개발행위인데 이게 개발행위인데 요걸 하는 자가 공적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인이 할 수도 있는 거. 사인부터 합시다. 우리 갑이라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누가 할 수 있냐면 공적 주체가 할 수가 있어요. 전주시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한다. 자, 이 갑이라는 자가 땅을 건드렸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우리 그렇지, 개발행위라 그랬죠. 개발행위라 하는 거예요. 별달리 붙일 이름이 없어요. 개발행위라 하는 겁니다. 땅 건드리는 것 자체가 개발행위인데 우리 갑이라는 자가 땅을 건드렸을 때 별달리 붙인 이름이 없어? 그래, 개발행위라고 해. 이렇게 땅 건드리는 자체가 넓은 의미로서 광역 의미로서 이 광역적 차원의 의미로서 요게 이제 개발행위인데 공적 주체인 행정청이 건드려 들어갔을 때는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지금 행정청이 건드려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건드려 들어갈 수 있는 게 내가 건드려 들어가면 이건 이제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야. 물론 넓은 의미로서는 개발행위인데 행정청에 들어갔을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를 할 때 건물 토토토를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받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를 할 때, 저거 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 잘 봐주셔야 돼. 위에 거는 지금 한번 해봤어. 이건 한번 해봤다고.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위에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경을 잡았자 한번 틀을 잡아봤어요.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밑에 거를 할 거예요. 이걸 할 거라고. 이걸 하는 거야. 자, 이걸 합니다. 자, 이걸 하는데 이걸 할 거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죠. 자, 전반적으로 국토기획법률은 뭐 공부하는 거다?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죠. 이렇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결정을 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뭐라고 했고? 쓰기 전에 한번 대답을 들어보는 게 소원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다 쓰면 따라서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저 따라서 해줘야 돼.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리됐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온과 X가 봐요. 틀릴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그렇지.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해야지. 이걸 통과한 걸. 내용 아시겠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너무 빨리 얘기했는가? 늘어진 테이프 속도로 해봐. 다시 봐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면 틀리지. 이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걸 통과한 걸 설치, 정비, 개량해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네 번째 사업 두 가지 불러요. 옳지. 도시개발사업. 옳지. 정비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률에서 공부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를 해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서 공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 3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 3가지. 이 3가지를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다시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들어가요.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뭐뭐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뭔 말인지 몰라. 공부 뭐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지금 생소하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자,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 뭐뭐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천장 보세요. 천장 봐요.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 뭐뭐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어떻게 조금 몇 분이 틀리는 것 같다. 다시 한번 3가지. 다시 안 보고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3가지를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옳지. 다시 한번 3가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뭐뭐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걸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 옳지. 도시군 계획 사업 할 때는 개발행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옳지.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3가지 할 때. 자, 잘 봐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요. 이건 국토기법률에 공부하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거 이제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공부하느냐면 아래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전 시간은 이걸 공부했어. 간단하게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이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이 시설이 결정이 딱 돼버리면, 자, 이게 이제 그림을 제가 어떻게 그려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그려 들어갈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이거 하나 가지고 시험장 갑니다. 제가 10월 아무튼 마지막 주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그림 하나 가지고 계속 해. 100번도 그려. 진짜 100번 그리는 거 봐요. 자,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죠. 그냥 설치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계획이시 설치하겠죠. 네. 이 인천국제공항 설치하겠다 해서 딱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어지면 요게 2년입니다. 2년. 반드시 2년 이내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줘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요. 이걸 수립해야 됩니다. 2년 내에. 다시 우리 이게 인천국제공항을 설치하겠다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결정 무엇이 되면 몇 년 내? 2년 내 뭐가 나와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된다. 자, 잠깐. 단계별이라는 말 이해해요? 단계라는 말?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1단계, 2단계. 우리 이번 주말에 내일 소풍 갑시다 하면 1단계 우리 돈을 좀 봅시다. 2단계 뭐 우리 마트 가서 좀 막걸리 좀 사고 안주 좀 삽시다. 이런 거. 3단계 출발! 뭐 이런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3단계가 뭐냐? 1단계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 집어넣는다, 3단계 문을 닫는다, 뭐 이런 거. 이게 단계예요. 그러면 하마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4단계. 문을 연다. 그렇지, 코끼리를 꺼내야 돼. 그 2단계. 그 다음에 하마 집어넣는 3단계, 문 닫는 게 4단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개그는 한 번 해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이걸 제가 수십 번 합니다. 100번에 가깝게 그림을 그리는데도 맨날 새로워. 개그는 2번 하면 2번 하는지 꼭 알아. 옛날에 했는데요. 또 이 말 나와. 근데 이건 계속 해도 말이 안 나와. 계속 새롭고. 그거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밖에 없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가 쭉 부동산 국법을 공부하다가 집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추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돈 집행, 예산 집행입니다. 이 추진은 사업 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돈 집행하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단계로 어디부터 집행할 건지, 그 다음에 2단계를 어느 쪽을 2단계로 집행할 건지 그걸 계획 잡는 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이 뭐냐? 돈 문제가 들어가겠지. 재원 조달 계획.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냐? 재정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에 채권이라 좀 발행하자. 지방채라도 발행하자. 이게 제일 많이 발행한 게 인천 아니야 이게. 그래서 확보를 좀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재원 조달 계획.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해요.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자 우리 2단계로 잡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1단계 집행계획이고 이게 이제 2단계 집행계획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1단계로 잡습니다.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이제 2단계 쪽으로 가는 거죠. 3년 내에 시행하는 것은 이제 1단계 쪽으로 가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이건 3년이 지났다 그래서 반드시 깐다는 보장이 없다. 돈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게 설치된다는 보장이 없어.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30년이 갈 수도 있다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아 이게.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산은 한 27년, 30년간 이걸 갖다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증축도 못하도록 단독주택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부산은. 지금 내용 이해 가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 집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1단계와 2단계가 있고 1단계는 3년 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가는 거다라는 거. 자 우선 돈이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 게 1단계밖에 없다는 내용이요. 그러면 느닷없이 없었던 재원이 생겼네.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러면 2단계 거를 1단계에 포함시켜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나왔다, 2단계 나왔다 하면 드디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수립이 됐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 경우 수가 나온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2년 내에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제 드디어 사업 시행자, 제가 이제 포크레인의 형태를 그리면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고, 우리끼리 강의실 내에서 시행자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끼리 그림을 제가 그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 거라고.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지.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서 쭉 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고요. 이렇게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 이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일문서 단계에서 간단하게 지금 가는 길만 제시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깔겠어? 아니면 누구 땅 위로 이게 설치할 건지, 누구 땅이 몇 평이 이렇게 수용될 대상인지, 이런 도면도 나오고, 계획 이식 깔겠어요? 계획 없이 깔겠어요? 계획 이식 간다고. 이 계획이 뭐라 그러냐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요,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좀 이해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하고 이 구간별을 어디 누구 토목회사한테 우리
도급으로 주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누구 땅으로 깔겠다 하는 도면도 나오고. 자, 따라서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이라 하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 계획을 말한다.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 시행자가 작성.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네. 우리 혁신도시에서 여기에는 랜드마크로서 대방, DM, 노블시티인가? 그런 게 나오고 한 40, 50층 이런 주상복합이 나오고 그 위에는 관공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배치하자라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어요? 그렇지. 시행자가 작성한 거예요. 만성지구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주거단지 조성을 하자 해서 아파트를 주로 많이 짓자라고 이렇게 블록블록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어요? 시행자가 작성했습니다. 시행자가 작성했다. 자, 효천지구에는 민간택지 개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인 실시 계획을 누가 작성했대요? 시행자가 작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에 가면 우리 공공기관 등 정부, 이렇게 맨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이렇게 교육부 해서 이렇게 쭉 배치하자라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누가 작성했대요? 시행자가 작성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다.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밖에 없습니다. 3단계는 없어요. 요걸로 이제 집행하는 계획이고, 예산, 돈 집행하는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설치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 실시 계획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요 정도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